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12월 21일 토요경마 고부당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휴장으로 서울 경마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겨울 휴장을 앞두고는 항상 이변이 발생을 했고 고부당이 터져 왔는데요.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 토요경마와 일요경마 편성이 빡빡하고요. 또 거품 인기마가 유난히 많이 보이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배당이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처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 4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와 마지막 11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와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 경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신마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4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출전마 모두가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 경주가 되다 보니까 이 주행심사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덧붙여서 또 혈통적인 잠재 능력도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가 안쪽 게이트 두 마필 1번마 런던 히트와 2번마 올백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주행심사 때 순발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녀석이에요. 특히 2번마 올백 같은 경우는 스타트 자체가 좋지가 못했죠. 착지 불량으로 약간 좀 주춤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하시가 좋다 보니까 선두권 외곽까지 딱 붙여놓고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력감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2번마 올백이 아마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것이고 1번마 런던 히트가 1번 게이트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번마 런던 히트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다음 순으로는 7번마 글로벌선 이런 것도 팔릴 수가 있죠. 일단 11월 22일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니까 몰에 대한 반응이 나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7번마 글로벌선의 전개도 유리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다들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이 이현종 교수 8번마 루이사라는 마필입니다. 11월 23일 데뷔전에서 다리저럽으로 취소가 됐죠. 그때 당시도 강민이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마필은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합니다. 깍쟁이라고 예전에 김철마주의 마필 깍쟁이 강민이 이 고배당도 또 여러 번 때려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깍쟁이의 자마, 그러니까 프리모의 형제마예요. 그래서 8번 루이사는 10월 25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좀 유심히 살펴봤던 마필인데 한 5위권 외곽, 5열 외곽을 크게 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뚝심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외선에서 일찍 붙여서 한 발을 더 쓸 마필이 8번마 루이사예요. 8번 루이사는 데뷔전부터 바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예 뭐 999 폭탄이 터진다면 11번마 더킹 클래스라는 마필도 11월 29일 주행심사 내용이 상당히 수상했던 마필입니다. 스타트 나면서 좀 앞발이 들리면서 살짝 좀 늦었거든요. 근데 중위권에서 모래를 맞고 쫓아가는 끈기도 나쁘질 않았고 결승선에서 그냥 살살살살 몰아주는데 걸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주파 기록이 저조하기 때문에 또 게이트 외곽이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전혀 안 팔릴 상황이에요. 12마리 뛰는데 거의 뭐 인기 순위가 11위 뭐 10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폭탄 배당이 엮일 수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는 1번, 2번, 7번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은 8번마 루이사 이거 반드시 데뷔전부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관심마는 8번마 루이사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최범현의 6번마 질주의 꿈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11월 16일 데뷔전부터 깜빡이로 팔렸는데 배당판 바람이 정말 엄청났거든요. 10월 25일 주행심사 때 외곽을 크게 돌면서도 결승선 끝걸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데뷔전부터 바로 인기마로 팔렸는데 자 그런데 데뷔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요.
주행 심사 때는 10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안 맞고 외곽을 크게 돌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인 겁니다. 근데 데뷔전에서는 물론 상대들이 좀 세기도 했습니다만 쫓아가는 안쪽에서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질주의 꿈은 모래를 맞지 않아야 조금 더 뛰는 스타일로 보는데 오늘은 여기서는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번 질주의 꿈이 다시 한번 인기마로 팔릴 것이고요. 9번 아라리오가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유는 8월 31일 경주 3착을 했을 때와 8월 9일 주행심사 때 여유있게 2착을 차지했을 때 그 내용은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전개를 풀어간 거예요. 그런데 직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 선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가 않았고 모래를 맞고 쫓아가는 전개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그냥 안쪽을 잘 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바닥을 쓸어버렸습니다. 모래에 대한 적응력을 전혀 보이질 못했다는 거죠. 이런 반필은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안쪽 게이트 갇히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9번 아라리오 봐줘야 되고요. 10번은 글로벌 왕자가 주행 심사 때 11월 22일 주행 재검에서 싹수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7월 5일 날 첫 번째 주행 심사 때는 발주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쫓아가다가 그냥 끝나버렸는데 직전에는 중위권까지 붙이면서 걸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 데뷔전부터 인기마로 팔립니다. 6번, 9번, 10번이 인기마로 팔리죠. 이런 인기마 외에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복병마가 지금 2마리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는 8번마 발레리나라는 녀석입니다. 3월 22일 주행심사 때 내용이 좋았거든요. 근데 공백을 갖고 11월 22일 날 재검을 치르는데 재검에서는 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뛰었던 상대들을 보면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돌콩이라든가 금투사라든가 뭐 에이스 스피닝이라든가 이런 그 재검 마필들과 같이 뛰면서 착차는 많이 벌어졌지만은 구간 타임이나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질 않았습니다. 이런 마필 봐줘야 되죠. 모래 적응력도 나쁘질 않고요. 이런 거 덜 팔리면 반드시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전개 상황으로 복병은 안쪽에 2번마 슈퍼파크가 일단 안쪽 게이트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6번마 질주권보다는 오히려 2번마 슈퍼파크가 안쪽에서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10월 11일 주행심사 때 보니까요. 초반에 선행을 나서다가 내주고 쫓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직전에는 워낙 상대 선행마가 셌기 때문에 그냥 바닥을 쓸어버렸습니다만 오늘 2번 게이트 기습적인 앞장 승부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인기 많은 6번, 9번 뭐 이런 게 팔리는데 8번마 발레리나 이거 주목을 해야 되고요. 전개 복병은 2번마 슈퍼파크까지도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발레리나 그리고 2번 슈퍼파크를 우선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700m 별정 비용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입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분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를 못 믿을 때 인기마가 불안할 때 노리는 겁니다. 이번 경주 팔릴 만한 인기마필들의 면모를 쭉 살펴보면 어느 하나 딱히 뭐 믿고 들어갈 만한 그런 인기마가 없어요. 1번마 백두산천지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그래서 이거 아마 인기마로 팔 텐데 이 단순하게 투입마라고 해서 경주거리가 늘었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일본 백두산천지는 11월 3일 날 1300으로 경주거리 늘었을 때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거리 적성이 그렇게 넉넉한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3번마 호남대로라는 마필도 17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아마 이게 깜빡이로 팔 가능성이 높죠. 근데 9월 29일 날 1700에서 무기력하게 깨졌고요. 그때 당시 경주 전개가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선입권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고 직전에도 1번 게이트에서 정말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거든요. 최적 한마디로 꽃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착인데 큰 착차로 3착을 버텼는데 여력감은 전혀 없었죠. 이런 건 뭐 1700m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0번마 천년의 고도가 그나마 액면 자체는 나머지 마필들보다 조금 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9월 29일 1700에서 1번 게이트를 달고 뛰었을 때에 그때 1번 게이트에서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는데 더 이상 잘 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밀렸거든요. 이 마필 역시 1700m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인기 마필들을 다 못 믿기 때문에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들이 다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탄 배당이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복병마가 3마리가 있어요. 3마리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8번마 생킹, 요거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700m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킹이라는 마필은 데뷔 초부터 강민이 뭐 똥말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11월 9일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요. 그때 선행마 외곽을 비비다가 중간에 넘어가다가 압박을 받고 무너졌어요. 1700은 페이스가 느리게 끌려가니까 이 생킹 같은 마필이 일찍 붙여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9일날은 김옥성 기수 스타일상 그렇게 무리하게 넘어갈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냥 쫓아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코너에서 선행을 넘어서 강타를 하면서 깨진 거예요. 이런 마필 조심하셔야죠. 송재철 기수가 타는데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도 바로 외선에서 일찍 붙여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번 생킹 같은 마필은 오늘은 편성을 아주 제대로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배당 관심 많은 8번 생킹 요거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폭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 2마리가 더 있는데 그거는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심마 8번마 생킹, 8번 생킹을 고배당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누리는 토요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입양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혼전 난타전 편성입니다. 얼레벌레 배당벌에 헛바람을 불어줄 인기마가 여러 마리 보여주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5번마 스트롱킨과 7번마 금손이 수타 앞선을 노려볼 수 있는 이 2마리가 아마도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5번마 스트롱키는 17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데 뭐 입상할 때마다 강민이 좀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녀석입니다. 10월 달에도 4배짜리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적중했고 8월 11일 경주도 이 마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좀 강도 있게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마필이 그 스트롱 로드의 목의 형제 마필이거든요. 그런 혈통적 기대치가 있어서 8월 11일 날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녀석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걸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1700에 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이게 분명히 뛰는 모습을 모양새를 봤을 때는 중거리에 대한 믿음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5번마 스트롱킨이 인기마로 팔릴 텐데 충마감이 아니라고 보고요. 7번마 금순이 수타가 역시 1700m 거리 경험도 있고 선두권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2일 경주에서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3차까지 버텨냈는데 그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직전에는 깜빡이로 팔리고 역시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편하게 앞선을 가야 좀 더 뛰는데 여기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초반 선행은 외곽에는 12번마 갓 오브 삭스가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게이트가 외곽이 불리한 조건이긴 하지만은 1700은 초반이 좀 느리게 코너가 꺾이거든요. 그래서 갓 오브 삭스가 1코너는 외선에 붙였다가 2코너에서 넘어가는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7월 20일 경주에서 강민이 충마를 요걸 놓고 대가리 세워놓고 11.7배짜리 적중했을 때 딱 그렇게 탄 거죠. 외선에서 넘어가는 그런 전개로 선행을 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7월 20일 경주처럼 갓 오브 삭스가 선행을 좀 강탈해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4경주는요. 앞선에서 선두권을 전개할 수 있는 인기마들이 그렇게 믿음이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과감하게 고배당 충마를 놓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3마리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갈 텐데 10번마 과천 히어로가요. 직전 경주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가면서 무너졌어요. 10월 13일 경주도 보면 좀 무리하게 11번 게이트였는데 무리하게 그 3코너에서 선행을 강탈하고 넘어가면서 깨졌잖아요. 11월 달, 10월 달 좀 서둘러서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5월 18일 경주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 차분하게 힘한 배하고 마지막에 날라올 때 그 탄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때려잡는 탄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앞선에서 따당으로 그냥 끝나는 그림에서 과천 히어로가 추입을 했는데 최근 2번의 경주는 무리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는 거죠. 이 마필의 주행 습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물론 앞선에 붙여서 그날 주로 상황이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하다 보니까 느린 페이스에 서두르는 그런 작전이 나쁘진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결국 성적은 5월 18일 날 보여줬던 그 내용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두권이 좀 빡빡한데 10번마 과천 히어로는 오늘 어떤 놈이 선행을 하든지 간에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서 한 발을 딱 더 쓰는 그림이에요. 이런 거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0번마 과천 히어로. 자, 그리고 폭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 예전에 강군이 한번 또 고배당을 아주 진하게 노렸던 관리마가 있는데 여기 이 정도 편성에서는 또 봐줘야 됩니다. 오랜만에 찬스를 만난 그런 복병도 있고.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중고배당 압축 막고를 강하게 노릴 텐데요. 복병마 여러 마리 있지만 우선은 이 10번마 과천 히어로, 10번 과천 히어로를 우선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는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데 있습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쪽 게이트 1번마 위너블루가 1번 게이트 너무나 잘 뽑았어요. 1번 게이트 2점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죠. 9월 7일 경주에서 강민여고 충마로 놓고 그때 당시에 거의 뭐 한 방밖에 없다, 단통밖에 없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받치는 막간 없이 저배당을 적중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승군 이후에 결정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10월 5일 경주 내용을 보면 그때 안쪽을 파면서 몰에 대한 반응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일본 위너블루는 1300m에서는 또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4번마 PK1도 계속 연속 적중을 이어가고 있죠. 직전에도 3배짜리, 그전에도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압축막건 적중을 했는데 선행마 외선에 붙여놓고 그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4번마 PK1이 아마 여기서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10번마 록 라인이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워낙 스피드가 빨라요. 그래서 웬만한 어지간한 편성에선 선행을 뺏기질 않는 마필입니다. 10월 12일 경주에서 2차 입상을 성공했을 때 그때 여력감도 상당히 있었던 마필이고요. 직전에도 선행하고 여유가 있었어요. 승군전 1300 첫거리라도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죠. 11번마 글로벌 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군전 첫거리 도전이지만은 몰에 대한 반응도 나쁘질 않고 직전에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서 자력 우승을 차지한 거거든요. 이것도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 외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복병마가 한 2마리 정도가 더 있어요. 외곽의 12번마 갤럭시 피스라는 마필이 4월 달에 뛰고 공백기가 길어졌죠. 그러면서 11월 24일 날 복귀전을 치렀는데 10월 25일 주행심사 때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제가 직전 복귀전부터 좀 강하게 노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승부지 내용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싸나운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꺾었는데 어떻게 타나 가만히 보니까 그냥 대충 탑니다. 대충. 그리고 착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마필 이제는 출전주기 정상으로 왔어요. 직전에는 현장 승부지가 덜덜해서 꺾었지만 오늘은 이 편성에서는 붙들고 늘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마필까지도 복병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만은 1번, 4번, 10번 이런 게 팔리겠습니다만 12번 갤럭시 피스도
안 팔리면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본 사이즈가 처지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그보다 관심 많은 12번 갤럭시 피스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상승세의 두 마필, 안쪽 게이트 1번마 큐피드 허니, 3번마 럭키 상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번마 큐피드 허니는 직전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압축 막건 적중을 했어요. 1번 게이트 단독 선행을 나설 상황에서 그날 주로 자체가 선행마가 유리하게 펼쳐지는 주로에서 당연히 뭐 강하게 읽어줄 마필이었고, 3번마 럭키 상운도 직전에 5번 게이트 선행을 했는데 상대 선행마들이 이 럭키 상운을 당연히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럭키 상운을 갖다 비비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앞선을 가면서 그냥 한 바퀴 잡아 돌았는데 두 마리가 모두 승군전입니다. 그리고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예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마필인데 검증은 필요하다고 봐요. 1번, 3번이 손붙잡고 들어오는 그림은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5군 마필들 중에서도 관심권에 살펴볼 녀석이 여러 마리가 있죠. 4번마 센토사 같은 마필은 직전에는 그냥 꺾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워낙 셌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본 거죠. 근데 10월 5일 경주를 보니까요, 그때 당시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중위권에서 힘 한 배 적절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투입을 했을 때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그 투입력이 대단히 좋았거든요. 4번 센토사가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위권에서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는 그림이고요. 8번마 에이스윈이 직전에 3착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상대가 워낙 강했습니다. 직전에도 강민이 이 에이스윈을 적중을 했는데 복승식이 아닌 삼복승식으로, 삼복승식이 안정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식으로 적중을 했는데, 에이스윈이 원래는 이게 선행마예요. 데뷔 초에 선행을 노렸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도 끈기를 보여주고 있고 1000m 경주 거리는 또 봐줘야 됩니다.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1번 큐피드 허니와 3번 럭키 상운, 선두권에 나서야 될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는데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녀석들 때문이거든요.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8번마 에이스윈, 4번마 센토사, 이런 마필이 그냥 뒷짐지고 서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놈들을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지만 이건 인정 안 해요. 안정적인 전력이 8번 에이스윈이라고 봐요. 전개도 가장 잘 풀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8번 에이스윈을 요거를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관심하는 8번마 에이스윈이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대혼전 난타전 편성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 한 7, 8마리 정도가 도전마로 꼽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좀 불안한 인기마, 거품 끼는 인기마들이 또 여러 마리 보여주고 있죠. 아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김덕현의 7번마 금노열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2연승을 때리는 경준행이 정말 좋았던 마필입니다. 10월 19일 경주에서는 외곽 선입으로 대가리 쳤고, 직전에는 최적 전개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서도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여력감이 상당했어요. 다만 오늘은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나 있고 직전에는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뛸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7번 게이트, 또 발빠른 마필이 여러 마리가 포진된 편성이라서 7번 금노열을 과연 여기서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충마냐, 그거는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인기마들 중에서도 이 1300m에 대한 좀 거리가 불안불안한 녀석들이 또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10번마 제마트급도 직전에 인기바로 팔렸는데 꺾었던 이유가 역시 거리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을 염려를 했던 것이거든요. 11번마 라온 한니발도
10월 19일날 자력 입상을 성공하는 경주 내용이 좋긴 했는데 다시 늘어난 1300 경주거리, 글쎄 이게 6월달에 1300을 한번 떴는데 그때 보여줬던 내용은 좀 무기력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10번 11번 외곽에서 1300이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오바마 선오브 썬더도 최근에 이 늘어난 부담 중량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고, 좀 이래저래 한 마리 한 마리 좀 살펴보면은 좀 불안한 조심스러운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을 해야 될 마필 강변의 관리마 지금 3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마리는 바로 외곽에 있는 박태종의 12번마 헤들매입니다. 헤들매. 최근에 이 10조 마방과 박태종 기수의 이 환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너무 좋은 모습을 박태종 기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헤들매라는 마필은 8월 11일 경주에서 인기 5위였던 마필인데 그때 당시 강빈이 이거를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어요. 아, 근데 3착에 머물렀는데 발주가 좋지가 못했죠. 발주기 안에서 막 기립을 하면서 늑발을 해버리면서 취입 타이밍을 놓쳤던 끝걸음이 남았던 경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도 인기 9위였을 때 강민이 고배당으로 다시 한번 노렸는데 직전에는 또 취입을 하다가 진로가 또 막히면서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 전에 7월 7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 강민이 계속 이걸 고배당을 노리고 있어요.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마필이, 원래 이게 선행마였어요, 데뷔 초에는. 근데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도 뚝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안 팔리면은 이건 뭐 무조건 배당으로,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강빈이 놓고 가는 충마에 12번마 헤들매는 주력으로 공략할 대상입니다. 강민이 여기서 놓고 때릴 충마 역시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12번 헤들매와 동반 이상했을 때는 이거는 뭐 999죠. 완전 999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는 안 빠지는 충마. 강민이 아주 강하게 노리는, 데뷔 초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뭐 인기마로 팔렸을 때 꺾었던 적도 있었고, 강민이 계속 이제 이거는 어느 시점부터는 연투를 때릴 것이다라고 계속 강제의 말씀을 드리는 녀석 강민의 관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놓고 때릴 찬스예요. 그래서 이번 7경주는 강민의 승부지 충마 세워놓고 후차권에서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폭탄 배당도 가능한 경주 7경주는 화끈하게 제대로 한 거라 때려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마 로드반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도 뭐 저배당 인정하고 뭐 2배짜리 뭐 깜빡이었는데 그냥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상대 마필들이 강하질 않았고, 로드반이 단독 선행을 나서는 그 그림에서 또 마크 스토리가 바로 선입권에 붙여가면서 앞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끝나는 그림이었잖아요.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눈에 띄는 녀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배당 인정하고 적중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선행입니다. 3번 로드반의 초반 선행을 견제할 만한 마필이 보이질 않아요. 또 단순 선행만은 아니죠. 11월 3일 경주 보면 외곽 선입으로도 3착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1300m 했다는 거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고, 그래서 4번 로드반이 여기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 앞장 버티기, 이제는 뭐 실전 경험도 마쳤고 마체가 좋아요. 520담아 나가는 마체인데 보통 이렇게 등치 큰 마필들이 스타트가 빠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등치도 크고 스타트가 빠르다는 것은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마 로드반은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부담장 늘어난 거는 뭐 등치가 워낙 좋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안쪽에 이번만 돌아온 뽀빠이가요, 10월 13일 데뷔전에서 이게 인기 7위였는데 고배당을 터뜨릴 뻔했어요. 결승선은 약간 좀 내쪽으로 외곽으로 좀 기댔거든요. 그런 모습만 없었다면은 충분히 2차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코차로 깨지면서 데뷔전 3착에 머물렀고, 직전 1300이었는데 좀 늦추입으로 걸음을 남겼어요. 근데 13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충분히 보였죠.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실전만큼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9번마 소울메이트가 직전 경주 조상범 기수가 기승하면서 안쪽
게이트 안쪽 게이트를 잘 팠거든요. 근데 결정타 한 발은 나오질 않았습니다만은 착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상대가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습니다. 그 앞선이 강한 편성에서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13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9번 소울 메리트. 딱 이 세 마리만 일단 눈에 띕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딱히 쳐다보는 말이 없어요. 7번 마 블루키톤이 이게 좀 얼마나 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전에 1000m에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3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요. 8번마 문학 엠파이라도 직전에 1300에서 뭐 적절한 힘한 배를 했는데 끝걸음이 뭐 전혀 나오질 않으니까 이런 건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4번, 2번, 9번 세 마리의 싸움인데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까지 고민할 텐데 우선 이 4번 로드만이 앞선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전개 상황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4 놓고 2번, 9번 이게 대끼리 준대끼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최대 구봉수를 압축해야 될 텐데 4번, 2번, 9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4번 로드반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압축 막건, 배당 환수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선마 3군 1700m 별정 비용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 레이스예요. 그런데 이번 구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 충마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관리마가 있어요. 데뷔 초부터 나올 때마다 강조해 말씀드렸던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경주거리가 1700m를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때릴 텐데 가만 보면 편성이 혼전이다 보니까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 있어요. 충분히 배당가치도 높은 상황입니다. 순군전을 치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요. 안쪽에 2번마 3명 기상, 또 3번마 롤브레이커도 순군전이고 4번마 스마티블루, 7번 대천 히어로 역시 순군전입니다. 이런 상승세를 타는 순군전을 치르는 마필도 물론 관심권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강민이 놓고 때릴 마필은 지금 언급해드린 순군마 중에서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는 없습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3번마 롤브레이커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1700m를 연투하면서 상승세가 정말 좋아요. 직전 경기도 2번 게이트에서 넉넉하게 자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전에 10월 26일 날은 착지불량 늑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뚝심을 보였고요. 자,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잘 뛴 건 인정을 하는데 뛰었던 편성 자체가 셌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순군전에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고 7번마 대천 히어로가 똑같은 순군전인데 조금 이건 덜 팔릴 것 같아요. 직전 경주도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이 대천 히어로는 직전에도 강민이 실전 막건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전적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올 여름에 8월 11일 경주에서도 그 브리킹과 동반 일상했을 때 100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100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2월 달에도 한 40배 정도 되는 걸 또 승부로 때려 먹었죠. 웬만한 편성에서는 선행을 쭉쭉 뽑아 나설 수 있는 대하시가 아주 뛰어난 마필입니다. 순군전이라도 7번 대천 이후로는 좀 덜 팔리면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런 관심마 외에도 여기서 1700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가리 놓고 때릴 강민의 관리마가 있습니다.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충마를 놓고 7번 대천 히어로와 동반 입성하면 배당은 뭐 두둑해요. 일단 7번 대천 히어로 같은 마필은 주력 막건으로 공략할 대상입니다. 그만큼 이번 경주는 좀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을 수 있는 찬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경주 화끈한 배당,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막건 제대로 조져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누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식경주를 메인 승부로 가져갈까도 좀 고민을 했는데
다음 11경주가 또 확신을 갖고 때리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다음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정했습니다만, 이번 10경주도 거의 뭐 메인급으로 배팅 강도를 올려서 공략할 생각입니다. 안쪽 게이트 2번마 콜윈이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요.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강민이 직전에 이 콜윈이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요거를 굉장히 불안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10월 26일 경주에 그때 같이 뛰었던 마필 여러 마리가 있죠. 콜윈, 서울탱크, 환상스타 뭐 이런 마필과 같이 뛰는 그 경주에서 환상스타가 인기 3위였는데 강민이 그냥 삭제 처리했거든요. 그때 당시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꺾었어요. 이 환상스타를 꺾었기 때문에 콜윈이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면서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리면서 박종권 조교사가 400승을 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콜윈이 선행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환상스타가 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 내용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직전에 이 콜윈이 인기 1위로 팔리는 건 정말 불안하다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환상스타를 놓고 메인 승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제왕의 별의 메인 승부를 그때 29.6배짜리를 주력 승부로 아주 강하게 이빠이 때려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같이 뛰고 있어요. 환상스타, 8번 환상스타와 2번 콜윈. 자, 그런데 환상스타가 안쪽 게이트가 아니고 8번 게이트로 오늘은 밀렸어요. 그리고 2번 콜윈이 안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번 콜윈이 여기선 선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많이 팔립니다. 이건 뭐 인기 1위, 아마 이번에도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도 콜윈을 충막감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8번 환상스타 직전에 강민이 대가리 놓고 때렸던 마필이지만 오늘은 놓고 때릴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뭐 33점 마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에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2번, 8번의 깜빡이, 오늘은 이 두 마리가 깜빡이 팔리는데 이 깜빡이는 인정을 안 해요. 이 깜빡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승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놓고 때릴 마필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 있습니다.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 있는 마필, 아주 강민이 찐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 있는데, 여기서는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을 배팅 찬스가 되겠습니다. 인기도에서 한 5위권 될 것 같아요. 5위권인데 여기서 누가 초반은 선행을 장악하고 나섰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2번마 콜윈이 월등하게 빠른 선행마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초반 선행을 장악하고 나섰냐, 그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번 10경주는 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고 좀 재밌는 배당, 짭짤한 배당, 중배당, 중고배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두둑한 배당으로 이번 10경주에서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1경주입니다) 호라비곤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빡빡한 편성입니다. 선두권이 치열하게 전개가 풀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인기마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린 마필이 1번마 문학 아리아리, 3번마 MJ파워, 5번마 페네트로, 이 세 마리가 눈에 띄는 인기마죠. 1번, 3번, 5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결론은 이 세 마리에서 경주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번마 문학 아리아리가 1번 게이트 너무나 잘 뽑았는데요. 9월 28일 경주에 페네트로와 같이 뛰었어요. 이번 경주 지금 5번 게이트에 있는 페네트로와 같이 뛰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페네트로가 6번 게이트 선행을 했고 문학 아리아리가 10번 게이트에서 비볐습니다. 두 마리가 그냥 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계속 비비다가 결국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중고배당이 터졌던 그 레이스가 있었어요. 9월 28일 날. 그때 경주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1번 모나가리와 5번 페네트로 이 두 마리의 선두권 경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두 마리만 빠르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래를 맞기 싫어하는 마필들이 지금 대다수 출전 마필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다 보니 마지막 11경주는 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노림수를 두고 가야 돼요. 중고배당의 노림수 충마를 세워놓고 갑니다. 강변의 관리 마필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없지만 기본 사이즈는 여기서는 뭐 대고도 남는 강변의 승부지 관리만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는 무조건 강하게 읽어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인 11경주는 저배당 깜빡이 아닙니다. 두둑한 배당, 중배당에 일단 배팅의 힘을 실어서 때리고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중고배당까지도 가능한 마지막 레이스입니다. 출전 도수는 단출해 보이지만 쉬운 경주가 결코 아니에요.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으로 제대로 때려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월 21일 토요경마 고배당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